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연산을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출제하는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출제하는 것뿐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배경적 지식이에요. 무한대라고 해서 같은 무한대는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n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현재 보다시피 만약에 n하고 n제곱이 있는데 물론 1을 넣어주면 1 나오겠지만 10을 넣어주면 100이 되고요. 100을 넣어주면 만이 될 거예요. 1000을 넣어줄까? 라고 하면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빨리 커지겠어? 똑같이 투입을 하더라도 반응하는 양을 본다면 n제곱이 월등히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한대가 나온다.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n제곱을 한다 해도 당연히 뒤쪽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하고 뒤하고 딱 봤을 때 차수가 불일치하다면 이 차수가 불일치하면 무조건 이건 발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결론이 수렴을 하려면 뭐밖에 없니? 그러면 차수와 같을 수밖에 없겠네. 맞아요. 근데 최고 차수가 같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죠. 어때요? 4n 빼기 n 해주면 2n이니까 이건 무한대잖아요.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n을 한다 해도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배경적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정리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할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렴과 발산. 어떨 때 발산하죠? 하면은 차수가 불일치할 때. 최고 차수가 불일치. 최고 차수가 달라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고 차수가 어떠니? 같아요. 최고 차수는 같은데 and 동시에 최고차 앞에 있는 최고차 개수가 불일치합니다. 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3n하고 n처럼 3하고 1처럼 개수가 불일치하면 이거는 당연히 뭐한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렴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반드시 최고 차수도 일치하고요. and 최고차 개수도 일치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최고차 수도 일치하는데 최고차 개수도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만 우리는 수렴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산, 수렴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이럴 때는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꼴을 유도해 주세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뭐니까? 무한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최고차수 같은데 개수도 같아? 그러면 예측이 안 돼요. 하지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그러면은 유도해주면 어떤 꼴 나와?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연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차피 이건 0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면 최고 차수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연산법까지 설명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심화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으니 그때는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풀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7번, 8번,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2n분의 1이야. 이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 얘랑 똑같은 모양을 갖추는데 기본적으로 부호가 반대인 것을 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을 곱해 주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루트가 밑에 있으면 위로 올리면 유리화, 위에 있는 루트를 밑으로 내리면 0유리화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4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 거기서 뭐 하자? 4n제곱을 빼는 과정.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질 거야.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이 값은 2n 플러스 1분의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이후에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n분의 1, n 나눠주시면 여기는 2, 여기는 루트에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을 살짝 보시면 n분의 루트에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n 제곱이 됩니다.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그럼 얘가 합쳐진다면 루트의 n 제곱에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 루트에 또 한 번 나눠준다면 4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n 제곱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단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론 가끔 연산 중에서 내신 문제 중에서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있는데, 기본적인 수열에서는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은 결국 어디로 간다? 0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리 한번 적어 본다면 4 플러스 n분의 2, 그 다음에 n 제곱분의 1 나왔다.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간다면 2 플러스 여기는 0. 여기도 0, 0이니까 루트 4는 2. 아, 그러면 이 정답은 바로 이겠구나. 이렇게 침착하게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도 혹시라도 나 처음 배우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살짝 팁을 적어 드리니까 꼭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똑같습니다. 올해 6월달, 그러니까 현재 2022 수능에서 이제 보기 전에 봤던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 바로 그냥 써버릴게요. 루트의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 그거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n제곱 빼주시고요. 여기는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더하기 n이다.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져요. 그 다음에 분모의 최고차수인 n으로 나눠준다면 현재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1,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0, 0 나올 테니까 이 값은 얼마 나온다? 기본적으로 여기 플러스죠? 여기 1 플러스 0분의, 여기는 1 플러스 1, 정답은 2다 해서 2번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를 보신다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에 누가 있다? 1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의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그 다음에 3n을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의 9n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3n, 분자는 9n제곱 더하기 12n 마이너스 9n제곱, 이게 되겠죠. 아,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질 테니까 남는 것은 분모의 최고차수인 누구로서 1차식 n으로 나눠달라. 그러면 여기는 12, 여기는 3, 여기는 루트에 n으로 들어가면 n제곱 되니까 여기는 9 플러스 n분의 10이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0 나올 테니까 3 더하기 3분의 12, 정답 2입니다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뭐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워크북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한 연산 문제를 연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강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 연산을 익히는 데 집중을 해봤고요. 두 번째 2강에서는 이제 심화 연산인 극한의 성질부터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